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뒤에 가서 살게 될 그 양산 사저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양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그 주말이면 가서 거주를 하던 양산 사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산 사저가 경호상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통도사 앞으로 양산 사저를 옮기기로 하고 이달 초부터 이제 경호동을 짓는 양산 사저를 짓는 공사에 착공을 했는데, 이렇게 공사를 착공을 하니까 양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양산에 17개 시민단체가 지난 21일부터 주민들의 동의나 의견을 묻지 않고 대통령 사저에 대한 이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진입도로라든지 그 공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핑계로 내걸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사저를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반대한다라는 그런 현수막을 40개 이상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현수막을 내걸자 다 불법 현수막인데,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개인이 그것을 뜯어내면 안 되는데 그걸 20몇 개를 누가 개인이 뜯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누가 뜯어내는지를 찾아보니까 뭐 50대의 문재인 지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논란이 되면서 이제는 기존에 있던 양산 사저, 지금 기존에 있던 양산 사저 여기는 매곡마을이라고 하고 지금 옮겨갈 곳은 평산마을이라고 하는데, 이제 매곡마을 주민들이 또 어제 아래부터 현수막을 내걸고 차라리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기존에 있던 이 매곡마을로 오십시오,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어서 현수막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사안이 이렇게 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양산에 옮겨갈 그 사저에 대한 그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그 이정도 총무비서관이죠.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양산에 내려보내서 빨리 주민들의 상황, 주민들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뭔지 현지 상황을 파악해 오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지금 사저 문제에 대해서 공사를 계속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 사저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든지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다. 지금 사저를 옮기는 그 계획을 바꾼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저 부분을, 양산 사저를 옮기는 부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그 평산마을 사저 그 주변에는 많은 현수막이 붙었었는데 그 내용은 반대하는 겁니다. 국민 없는 대통령 없고 주민 동의 없는 사저 없다, 뭐 이런 내용. 사저 건립 원천 무효, 이렇게 주민들의 생각도 들어보지 않고 사저 건립을 강행하는 것, 이게 공정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걸렸고, 기존에 살고 있던 그 매곡마을에서는 대통령 보고 매곡 주민은 대통령을 기다립니다, 예전처럼 농사 짓고 같이 사십시다, 뭐 이런 또 환영한다는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이 문재인의 양산 사저, 이 농지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부터 여러 차례 이 유튜브 송은재 TV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양산 사저 부분을 옮겨서 다시 짓는 부분은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 새로 짓는 이 양산 사저에 문재인 대통령은 들어가서 살기 힘들 것이다. 제가 좀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양산에 대한 사정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무적인 판단이 안 되느냐, 이걸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다. 기존 사저를 활용하는 방법, 거기가 경호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전문적인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거기는 조금 이렇게 외진 곳에 있습니다. 주변에 마을 주민들도 많이 없고 그런 곳이어서 아마 경호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기존 사저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러 차례 그 송은재 TV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제 송은재 TV 유튜브를 아마 청와대에서는 안 보는 건지, 이 경찰들이 보고 좀 이렇게 정보 메모를 올리지 않는 건지, 제가 한 유튜브 내용대로 따랐으면 좀 일찍 이 혼란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문제가 이제 주민들이 나뉘어서, 양쪽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현수막 경쟁, 현수막 전쟁을 벌이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사저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10여 년 전부터 구입을 해서 주말마다 뭐 가끔씩 간다라고 하는 이 양산 매곡 사저, 이 사저는 좀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있지도 않아서
주민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 이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옮겨가려고 하는 그 평산마을은 통도사 근처인데, 통도사 근처는 통도사에서 그 양산 시내까지 계속해서 전원주택, 전원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된 장소입니다. 어느 시골의 어느 마을에 가면은 이렇게 한 동네가 이렇게 오붓하게 한 동네만 있는 이런 모양이 아니고 완전히 오픈된, 양산 시내에서 그 통도사까지 마을들이 쭉 이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생각들이 많이 다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통령 사저가 들어와서 뭐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교통이나 환경 이런 문제에 있어서 관계되는 주민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둘째, 양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김해 봉화마을,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하면 되는데, 김해 봉화마을은 이렇게 오픈된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고 몇십 포 가구만이 그 한 골짜기에 사는 그런 지형이죠. 그래서 또 여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고향 마을로 귀향을 하는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건 첫 경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또 달랐죠. 또 그 봉화 마을이 관광지로 좀 일정 부분 뭐 개발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어릴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불편을 감수도 하는 이런 뭐 저간의 사정이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는 양산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산마을은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본 적이 없는 곳이고, 지금 기존에 사저가 있는 매곡마을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여 년 동안 그래도 가끔씩은 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주민들과도 이제 안면이 있는 사회죠. 그래서 사정이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마을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양산은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또 문재인이 이 지금 양산 사저를 매곡에서 평산으로 옮기면서 그 농지를 구입한, 농지를 포함시킨 부분, 농지를 대지로 전용시킨 부분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걸리면은 더 문제가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마을에 사저를 지을 때 그때도 임야를 포함시켰죠. 그때도 그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불거지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경우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200평에 되는 사저를 짓는데 700평 가까이가 지금 농지입니다. 용도 변경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1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은 것처럼 올린 것.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옮겨가고자 하는 그 지역, 그 통도사 밑에 그 지역에는 농지를 넣지 않아도, 지금 청와대 쪽은 농지를 넣지 않고서는 도저히 뭐 경호동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거기에는 지금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만을 마음먹고 잘 찾아보면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빈집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호상의 이유 이런 것을 들어서 그 농지를 절반 이상을 농지를 넣은 부분,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한 부분은 이거는 도저히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다. 이런 등등의 문제에 걸려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뒤에 그 양산에 가서 새로운 사저에 가서 살기는 힘들 것이다.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해 봉화마을처럼 관광개발에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김해 봉화마을도 사실은 뭐 친노 지지층 일부가 다녀가는 것인데, 그게 관광 효과, 관광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 봉화마을만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뿐, 다른 지역은 뭐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양산은 또 봉화마을하고는 전혀 달리, 거기에는 지금 넓게 아주 오래 전부터 아주 유명한 그 전원주택지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관광개발을 싫어하는 주민들이 더 많을 겁니다. 지금 이런 사정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포기하는 것이 맞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포기한 것이 아니다. 기존 사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공사는 재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지금 내려보내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라고 했는데,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복이죠. 정권 초부터 계속 총무비서관으로 일을 해왔고, 또 이 정도는 경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산의 사정을 잘 알 겁니다. 정확하게 사정을 파악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지금 제가 사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유튜브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대통령 부부가 퇴임 뒤에 자기들이 살고 싶은 부분을 뭐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농사를 11년 동안 지었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하니까
기존 지금 있는 사저에 그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곳에 농사를 지은 꼴이 또 돼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압니다. 문재인 부부가 그 양산에 내려와서 가끔씩 그 주변,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들의 그 어떤 과수원이죠. 그런 곳에서 과수원 뭐 일도 덜 하기도 했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농토가 또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 수리상으로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스팔트가 칠해져 있는 그 사적 주변에 거기서 농사를 지었다 하는 꼴이 됐던 겁니다. 그 아스팔트 위에서 농사를 짓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제가 사저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대통령 부부가 갈 사저 부분에 대해서 이 정말 청와대 비서진들이 여러 가지 뭐 정보가 있고 생각이 있더라도 제대로 참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대통령 부부가 알아야 합니다. 경찰의 정보 메모도 그런 식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내려갔다고 하니까 이 정도는 정확하게 그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을 해서 보고를 하기를 바라고, 또 지금 양산시장, 김해시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걸 청와대에 그대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스스로 본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지금 여기가 김해 봉화마을하고 사정이 전혀 다르다는 것, 자신은 지금 양산이 고향이 아니라는 점, 뭐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이 농지 전용 부분이 이렇게 의혹을 받아서는 절대로 뭐 자신을 조용히 잊혀지고 싶다 하는데 조용히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새롭게 사저를 신축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저 그 부분의 경호 문제를 좀 보완을 해서 거기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그 김근식 경남대 교수죠. 국민의힘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기도 하고 김근식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퇴임하는 그 최재성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그 5명이 5인 만찬을 가졌다. 그 부분이 방역 지침 위반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 김근식 위원장이 그 대통령이 실수를 했다라고 인정하면 될 일을, 그러니까 방역 위반한 청와대에서 5인 만찬을 가진 그 부분과 이 또 사저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양산 사저 부분도 그 농지를 전용한 자기가 농사를 지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고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용서를 받을 텐데 사과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방역 지침을 위반한 5인 모임, 5인 식사 모임은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실수를 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이건 뭐 과태료를 내고 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양산 사저 부분은 미안하다, 실수했다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끝으로 김근식 교수 얘기가 나와서 말씀입니다. 김근식 교수가 김어준, 그 교통방송의 김어준 얘기를 하면서 저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어준이 그렇게 편파 방송을 하려면 유튜브에 가서나 해라. 공영방송에서 그런 편파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어준의 그 교통방송이 문제가 있는 것은 거기 출연료가 얼마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핵심은 공영방송으로서 편파 방송을 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가짜뉴스를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는 어떤 의도를 갖고 거짓말, 가짜로 뉴스를 내보내서 뉴스 공작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김어준의 문제입니다. 유튜브를 하게 되면 예산의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개인적인 자기가 어떤 방향성, 편향성을 어느 정도 갖고 방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도,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도 가짜 방송, 가짜 뉴스는 안 됩니다. 공작 뉴스는 유튜브에서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근식 교수가 북한통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참 북한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언론에 대해서는 또 잘은 모르는 모양인데 이 편향성 문제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공정성에도 기계적 공정성이 있고 실질적 공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송원재 TV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겠다. 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앞으로 1년 동안 송원재 TV가 주력하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방향성이고 이것도 편향성일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 공정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팩트에만 입각해 있다면요.
가짜 뉴스를 하지 않고 팩트에 근거해서 방향성 있는 방송을 하는 것은 그게 실질적 공정성에 부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언론의 가장 큰 기능은 권력, 돈에 대해서 비판 정신을 잃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야를 놓고 어느 쪽을 더 비판의 수위를 높여야 하느냐, 그건 권력을 쥐고 있는 여당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당연한 언론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문재인 정권이 잘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면 기계적 공정을 위해서 야당이 잘못한 것을 섞어서 물타기를 해서 이렇게 애매하게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이니까 실질적인 공정성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보도하는 것, 이것이 공정성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가짜뉴스는 어디든, 유튜브든 어디든 개인이든 가짜뉴스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김건식 교수가 유튜브에 가서나 하라, 물론 거기에는 가짜뉴스를 하라 이런 내용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편파 방송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유튜브는 가짜뉴스를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김건식 교수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